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자기계발계의 영원한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란 책에서 시작이 됐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이에 관해서 이게 진짜 인생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거 유사과학 아니냐, 사이비 논리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이냐? 어느 쪽이든 극단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뭐든 극단은 잘못됐을 확률이 좀 높아요. 왜? 세상은 흑백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그 중간 어딘가 회색이니까. 진함과 연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은 흑백이 아닌 회색이니까요. 그런데 극단으로 말해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너무 강하게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쪽은 꿈을 정해야 한다, 목표를 써야 된다, 이런 말만 해도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사기꾼 아니냐. 그런데 이 양쪽 극단 모두 사실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왜? 극단은 항상 오해를 불러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유익한 메시지를 얻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오라고 표현할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은 좀 그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니까 상상해, 써.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상해, 써.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해. 진짜 그냥 원하는 게 너무 길고 너무 뭐랄까요, 현실과 말도 안 되게 동떨어진 거를 간절히 바라기만 해도 이루어진다라고, 거의 기도 메타라고 하죠. 기도 메타만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 목표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목표 쓰기를 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목표만 쓰고 있고, 노트를 몇 권을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긍정, 확언, 명상 이래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가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 메시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근데 한 글자가 더 붙어. 그분들의 생각에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예요. 뭐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만. 근데 여러분, 원하기만 한다고 다 이루어질까요? 기도만 한다고, 혹은 내가 목표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쓰기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아마 대부분 모두가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뭐냐? 어떤 일에 시간을 쓰면 실력이 올라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표를 힐끗 보기만 해도 난 자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오늘의 시간은 내일을 예측하게 해주거든. 내일을 예측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오늘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일 좀 더 운동을 잘하고 건강해질 확률이 높겠죠. 물론 방향이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죠. 잘못된 자세로 운동 많이 하면 몸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냥 기본 전제일 것이고, 그리고 운동한다고 전부 다 뭐 김연아,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시간을 넣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넣으면 실력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어떨까요? 사람마다 방법과 재능에 따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나 더 많이 일하면 돈 버는 실력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번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 그런 전제가 해결됐다는 상황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쓰면 잘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목표를 쓰는 것이나 아니면은 잘 됐을 때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나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는 뭘 한 건가요? 꿈을 적어보고 꿈을 그려본 것. 이거는 뭘 한 거냐면요, 내 마인드에 긍정을 주입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것을 나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걸 왜 하냐? 우리가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될 건데 왜 노력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마인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꿈을 현실로 바꿔낼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습관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의 기본 전제가 뭐였어요? 시간을 쓰면 잘해진다. 그럼 여러분, 긍정 마인드를 계속 자기에게 주입해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긍정적이 되겠죠. 긍정적인 인풋을 딱 넣으니까 사람이 더 긍정적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돈 버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끌어당김의 법칙만 신봉하시는 분들이 한 행위는 뭐냐? 긍정 마인드를 주입하는 행위에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긍정적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그건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지 이 긍정 마인드가 결과를 맺냐 안 맺냐는 이 뒤에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된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돈 벌기도 해야 돼요.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 당연히 행동을 안 하면은 인생이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걸 너무 신봉하신 나머지 하루에 수시간,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이것만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해서 오고 우주와 나와 주파수가 맞고,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우주의 신비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 긍정 행위가 주파수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만 한다고 우주가 나를 다 도와주고 알아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책에서, 유튜브에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수많은 동기부여 유튜버들, 그리고 북토크, 네가 하는 컨텐츠도 과거에 그와 비슷한 메시지들이 있지 않냐. 그게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이거를 종교마냥 포장하는 분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각자 세우신 논리에 합당한 비판은 대응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작가님들, 크리에이터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과 그에 관련된 내용 어디서 보셨어요? 책이나 영상, 즉 콘텐츠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편의 콘텐츠 안에는 절대 그 콘텐츠를 전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책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열심이 한 100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열심이란 단어를 봤을 때는 그걸 200만큼의 강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10만큼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컨텐츠에서도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눠가지고 너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행동은 충분하니까 긍정 마인드만 좀 더 심자. 야, 아니면은 너는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긍정 확언만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고 행동만 해라. 이렇게 하나하게 디테일하게 다 잘라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짜잘한 케이스를 치고 하다 보면 남은 메시지가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러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우리들의 몫은 무엇이냐? 이 메시지에 담긴 핵심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건 스스로 채워 나가야죠. 나에게 부족한 게 긍정인지, 나에게 부족한 게 행동인지, 그건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인생 누가 못 바꿔줘요. 내가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항목은 다 신경 쓰지 않고 다 치워버리고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극단적인 관점들,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뭔가 긍정 확언이라던가 목표 쓰기라던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저는 그거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간절히 바라기만 하고 있지 않나, 그에 합당한 행동을 안 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
노력만 한다고 세상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 없이, 시간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는 시간을 들여 삶을 이룩한 사람이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익힌 사람이고 스스로 얻는 것 외에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사람이며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나라고 안 될 게 뭐야? 라고 조용히 묻는 사람이다. 자, 반대로 끌어당김에 끌자만 나오면 화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해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비전보드 이런 걸로 막 그려봐라. 이런 말만 하면 성공 포르노다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분야에서든 뭐랄까요? 이런 경계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지성으로 뭐랄까 막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루 종일 바라기만 하고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이비 종교지 동기부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말을 잘 분석해 봐야 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즉,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동기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즉, 어떤 일을 하도록 돕는 게 동기부여인데 뭐 안 해도 되고 바라기만 해. 이거는 동기부여가 아니고 성공 포르노가 맞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판이 비판 정도여야지 맹목적인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감사해라, 비전보드를 그려라 막 이런 말만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 봤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유재석 님이 예능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깨달은 게 있는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는 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의 취지가 뭐였냐면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저는 놀랬던 게 여기도 악플이 달려요. 뭐라고 달리냐? 그건 네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재능 없으면 그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그걸 또 넘어서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는 거야. 유재석 아직도 나오냐? 나 유재석 그만 보고 싶다. 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재능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없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나아가서 그냥 우리 당연한 이야기 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노력해야 성공한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으로 뭐가 나옵니까? 노력도 재능이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노력도 재능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꾸준하게 노력하기 힘든, 즉 우리의 신체 환경상 뇌가 어떤 이상이 있어서 집중하고 노력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ADHD 겪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데 ADHD 환자들 중에서 뭔가 노력으로 극복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야 ADHD도 어릴 때부터 관리 잘해가지고 노력하면은 잘 될 수 있더라라고 말하면 뭐가 나오냐? 그 사람들은 집이 잘 살아서 어릴 때 ADHD 치료를 잘 받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판과 비난이 들어올 수는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비판과 비난을 꼭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뭐 ADHD든 뭐든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런 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옆에서 꼭 야 너 그런 말 하는 거 쟤한테는 상처일 수 있다? 라고 꼭 중간에서 말을 해요. 아니 이 당사자가 누군가가 뭐라고 야 너 말하는 대로 된다?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을 했어. 근데 당사자가 야 나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인정. 아 그래 내가 그런 상황에는 생각을 못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야 저 사람을 봐. 그럼 저 사람은 뭐냐? 네가 말하는 거 안 되잖아 라고 중간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누군가 절망적인,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야 나는 그래도 잘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실제로 어려운 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해봤자 안 된다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걸 합리화해요. 결국 핵심은 뭐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이런 긍정론에 대한 반박, 비판 다 필요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과 비난이 지나쳐서 무지성으로 가다 보면은 뭘로 이어지냐? 결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론이 뭐예요? 야 노력이고 긍정이고 나발이고 그거 다 타고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변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결정론에 빠져서 진짜 실제로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확인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꿔라, 목표를 세워라 이런 것에 무지성 분노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또 어느 정도 자라고 성인이면 자기의 의사결정에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혼자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프레임이 인도하는 지혜의 끝은 나 자신이 타인에게는 상황이다 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상황 때문에 기인한다는 깨달음, 그것이 지혜와 인격의 핵심이다. 인간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주 놓치는 게 나 자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상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판론자도, 극단적인 옹호론자도 뭔가 자신의 생각을 펼칠 때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이 타인에게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꼭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주제에 관해 무지성적인 긍정, 무지성적인 부정에 빠지는 것, 이것은 내가 좋지 않은 환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끌어당김의 법칙, 뭔가 너무 지나치면 사이비 종교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싫어하면은 아무 행동도 못 할 것 같고, 결정론에 빠져버릴 것 같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에게 적합한 선은 살짝 긍정적으로 기운 중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자, 미래에 대한 기본 관점은 어때야 할까요? 낙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긍정적으로 치우친 겁니다. 왜? 내가 미래가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이 없으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그런데 그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노력을 하되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선 어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관적인 뷰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건 안 되는데 라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언제 합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미래에 잘 될 수밖에 없어, 혹은 나는 뭘 해도 앞으로 망할 거야, 둘 다 시점이 언제 중심이냐?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 현재를 어떻게 충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자의 언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저 내 능력 밖의 목표를 하나 선택했고 그렇게 커나갔어.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능력 밖의 목표를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성장했어. 우리는 그저 큰 일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고 꾸준히 행하면 돼. 실행 계획은 우리가 오래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생산성은 계획을 따르는 데서 생기고 계획은 명확한 목표로부터 나오는 거야.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목표는 낙관적으로 크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나눠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내 궁극적인 목표에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여기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비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관점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미래관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잘게 나눠서 실천하기에 중도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옹호론도, 극단적인 비판론도 우리에게 유익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계발계의 영원한 뜨거운 감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극단적인 옹호론자도 있고 극단적인 반대론자들도 있으세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 자체는 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은 너무 극단적인 옹호도 극단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적정선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냐? 긍정에 살짝 치우친 중용 정도가 좋지 않나.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현재에만 충실하면서 내가 꿈꾸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생각과 제가 읽은 여러 가지 책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른 의견을 서로 토의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이게 무지성적인 공격과 비난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 속에 숨어있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